고향에서 이러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추 대표가 초선인가 할 때 이 4.3 문제를 굉장히 처음에 그 수영자 명부를 찾아서 수영자가 뭐냐면 제주도에 그 당시 4.3이 일어났지만 이거를 수영 못하니까 육지로 올려서 이 수영 있다가 이분들이 6.25 나오면서 어찌 보면 다 사형당하고 이랬거든요. 근데 그 명부가 없었어요. 누가 죽었는지. 근데 그거를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찾아서 어쨌든 4.3 특별법에 좀 기여를 했는데 제주도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아요. 대통령께서는 수보회의에서 아침에 윤석열 총장의 비위를 장관의 징계 청구를 통해서 들어보니 4글자로 말씀하셨어요. 목불인견. 목불인견이다. 대통령이 그런 표현까지 쓰셨다고요? 네네. 그러면 그 뒤에 이야기가 안 맞잖아. 그래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셨다고 저는 느낀 거죠. 확신하셨겠네. 네, 대통령께서. 그게 11월이에요? 11월 24일 징계 청구하고 하기 전 아니에요? 일주일 뒤에. 일주일 뒤에. 2020년 11월. 아니 그 한 달 사이에 뭐가 그렇게 바뀐 거지? 그러니까 12월 초까지만 해도 대통령께서 그랬어요. 목불인견. 야, 이거는 오늘 그러니까 헤드라인. 실제 퇴임식은 1월 27일 날 있었지만 물러나기로 이제 물러나 달라고 하신 것은 네. 12월 16일이에요. 2020년 12월 16일. 12월 16일. 네네.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있다가 후임 박범계 장관 청문회 다 마치고 제가 이제 물러난 거죠.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당에서 보궐선거 때문에 그 물러나 달라고 요구한다. 그 당시 이제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. 서울시장과 네.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네. 있었던. 그러니까 이걸 이제 추윤 갈등이다 하는 글로 이제 이 봉해버리잖아요. 그런데 본질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. 대통령 말씀에서도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고 징계위가 정직 2개월이라고 굉장히 가벼운 결정을 내렸는데 네. 대통령이 그걸 사인을 하시고 난 후에 한 달쯤 뒤에 기자회견을 해요.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장관과 총장의 갈등이다. 그렇게 네, 이제 네. 워딩을 했군요. 네, 그리고 장관과 총장이 관점과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두 기관이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셨어요. 문재인 대통령께서. 네네. 그리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지위를 이용해서 정치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안 한다고 믿는다.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. 이렇게 재신임을 해주셨어요.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말씀으로 국민들도 이 검찰총장의 비위가 엄청 중대하다. 라는 것을 지워버린 거예요. 관심을 갖질 않았어요. 추 대표님하고는 뭐 가깝다면 가까운 사이니까 저는 사실 근데 사석에서는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. 그래요? 네. 이건 사실이잖아요.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왜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셨어요? 이렇게 사실은 여러 번 볼 기회는 없어도 몇 번 볼 기회는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억울한 면이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뭐 정치인이라는 게 본인의 어쨌든 결정적인 순간을 기억하고 본인이 그것 때문에 좀 비난도 많이 받는다. 정치적으로도 좀 이렇게 많이 손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뭐 들었던 얘기고 그 얘기를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찌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곤란해요. 그러니까 얘기하세요.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아니 그 당시에 그러면 최소한 뭐 동반 사퇴라도 하든지 했으면 좋은데 조국 장관 수사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 보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고 추미애 장관과 있을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새해에 신년 기자회견 할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. 정치는 안 할 것 같습니다. 이랬거든요. 완전히 오판하신 거잖아요. 근데 사실은 징계 처분은 또 정지 2개월 나왔지만 1심 법원에서는 그것도 좀 약하다. 더 세게 나왔어야 된다. 이랬단 말이죠. 그러니까 징계는 결국 정당하다는 얘기잖아요. 징계는 정당했는데 본인은 그만두게 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은 이제 5선 의원이고 당대표 했거든요. 그러니까 장관으로 갈 때 주변 분들도 좀 안 맞다. 총리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는 있었거든요. 근데 아마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그 당시에 뭐 화두도 있었고 조국 장관 이후에 누가 하겠냐 그러면 사실은
주변에서도 그때 듣기에 이거는 독이 든 성배다. 왜냐하면 누가 가도 그거 욕먹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고향에서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추 대표가 초선인가 할 때 이 4.3 문제를 굉장히 처음에 그 수영자 명부를 찾아서 수영자가 뭐냐면 제주도에 그 당시 4.3이 일어났지만 이거를 수영 못하니까 육지로 올려서 이 수영 있다가 이분들이 6.25 나오면서 어찌 보면 다 사형당하고 이랬거든요. 근데 그 명부가 없었어요. 누가 죽었는지. 근데 그거를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찾아서 어쨌든 4.3 특별법에 좀 기여를 했는데 제주도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아요. 그럼 제주도까지 지금 단독이에요?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인기가 많다. 오피셜로 아니 인기 아까 많다. 가깝다고 하셨잖아요. 뭐가요? 추미애 전 장관하고 가깝다고. 아니 가까워요 지금도. 추미애 장관 가장 좋아하는 분들은 오히려 영남. 이런 면이 있어요.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재평가. 저는 사실은 뭐 예전에도 실패했다 이 얘기했다가 또 어디 양산 갔다가 욕 바가지로 먹고 이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인사 실패, 부동산 실패 두 가지가 가장 큰데. 근데 이제 정책 실패도 있어요. 사실은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했거든요. 그렇죠. 홍남기 부총리가 끝까지 막았어요. 막 민주당에 잘라라까지 막 했는데, 근데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아니 무슨 부총리가 무슨 그런 힘이 있어요. 맞잖아요. 그럼 우리 당 민주당의 기본 원칙은 보편적 복지,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기본 원칙이었는데 그거를 끝까지 못했거든요. 그래서 결국 80%로 잘라서 했는데 그때도 저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이다,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도 비판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지만 비판받을 건 분명히 비판받아야 된다. 왜냐면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무조건 잘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저는 사실은 계속 그랬어요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. 검찰총장이 인사의 문제, 그다음에 뭐 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이런 판단에 문제가 있는 거라서 뭐 그런 거를 뭐 신성시할 필요는 없다. 당연히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판단 혁신위는 저도 불만이 많아요. 아직 혁신위원장이나 혁신위원회를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. 근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위가 처음으로 던진 안을 만약에 당에서 안 받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, 세 번째 안이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사실 혁신이라는 거는 당내 지금 어떤 현상을 평가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뭔가 이제 대안을 내놓는 게 중요하거든요. 뭐 지금 어떻다 이거보다 이렇게 가야 된다.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체포동의안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대의원제 문제라든지 삼선 초과 문제라든지 아니면 현역 기득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당에 많거든요. 저도 뭐 혁신행동 이렇게 하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물론 이제 받겠다고는 했어요. 받겠다고는 했는데 논란을 피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. 그리고 어차피 이 기득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치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거를 치고 나가면서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달라진 모습 말씀처럼 뭐 돈봉투 문제든 뭐 코인 문제든 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뭐 나온 것도 없고 사실은 회의는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내용이 안 나오면 없는 거라서 제가 보더라도 좀 걱정이 돼요. 이때 약간 뭘 할 수 있나 이런 생각 들어요. 저는 사실 만약에 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사실 민주당의 제일 큰 문제는 386이에요. 제가 보기에는. 386 빨리 정리해야 돼요. 다선 의원 정리해야 되고. 저는 사실 당내에서 엄청 비난 많이 받거든요. 너 방송 나가서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듣는데.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. 삼선 초과 금지를 만약에 하고 직을 걸면 제가 보기에 민주당의 변화 옵니다. 그리고 당내 나 국민들의 그 지지를 회복할 수 있어요. 저는 그래서 직을 걸 거면 삼선 초과 금지 던지고 이거 못 받으면 사퇴한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정치인을 정말로 지지하되 숭배하면 안 된다.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응원하되 찬양하면 안 된다. 우리의 동료니까 각자 우리의 꿈을 상대를 통해 실현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동지들인 겁니다. 여러분들 덕에 여기까지 왔고요.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